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북한이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저녁 담화문을 통해 군사연습이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한다며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남북통신선이 복구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진 상황인데 북한이 한미훈련과 남북관계를 연계시킴에 따라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나온 코로나 확진자 수가 4주 가까이 4자릿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하루 확진자 수는 1,200명대가 예상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올라간 지 3주가 지났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방역 조치에 대한 얘기가 정부와 전문가들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어제도 3,058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따지면 역대 최다입니다. 일본 전국적으로는 나흘 연속 10,00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올림픽 무관중 경기가 원칙인데 야외 경기에 팬들이 구름대처럼 보이고 일부 메달리스트는 방역 지침을 어긴 채 관광을 즐기다가 적발됐습니다. 다주택 논란이 일었던 김연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SH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4채의 부동산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커지자 자진 사퇴를 택한 건데 서울시는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찾을 방침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박값이 한 달 만에 5,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닭 한 마리의 가격도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과일과 채소, 기름값까지 거의 모든 것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우리 야구 대표팀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9회 말 역전승을 거두면서 오늘 이스라엘과 다시 경기를 치릅니다. 도마 여서정 선수는 우리 여자 체조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따냈고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는 한국 신기록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저녁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이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13개월 동안 끊겨 있던 남북통신선이 복원된 것과 관련해 청구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통신선이 다시 연결이 됐고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이달 한미연합훈련을 규모를 줄여서 진행하는 방식 등이 얘기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예정대로 한미연합훈련이 이번 달에 진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있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북한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한미훈련의 적대감을 드러낸 건 물론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며 훈련 중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선 논한 적이 없다며 한미훈련을 하는지 아니면 용단을 내릴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선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기 위해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제기됐는데 우리 정부를 향해 축소가 아닌 중단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남북통신선이 복구되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는데 북한은 확대 해석이고 경솔한 판단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한미훈련은 신뢰 회복을 바라는 남북 정상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킬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연결지었습니다. 사실상 한미 연합훈련 진행 여부에 남북 정상회담 등 앞으로의 관계가 달려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한미훈련 실시와 남북관계 진전 문제를 연계시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15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7일째 4자릿수 확진자입니다. 백화점이나 병원과 같은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스치기만 해도 감염된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매우 강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확산세가 계속해서 잡히지 않는다면 4단계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12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종사자가 감염돼 환자, 지인, 가족까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경북 칠곡의 한 휴대폰 외주 생산업체에선 17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미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으로부터 동료 14명이 순식간에 감염됐습니다. 부산 신세계백화점 집단 감염은 12명까지 퍼졌는데 대부분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휴게실 같이 쓴 한 명품 매장 직원과 그 가족입니다. 델타 변이 여부는 조사 중이지만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 확진자 절반 이상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는 5m 넘게 떨어진 곳에서 13분 동안 함께 있던 사람이 감염될 정도로 전파력이 높은 데다 위험성도 큽니다. 알파 변이에 비해서 입원 위험을 1.8배 내지는 2배, 2배 정도 높이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 또 사망 위험도 높이는 걸로 특히 300명을 훌쩍 넘은 위중증 환자 숫자가 2주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도 델타 변이 탓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할지 결정하는데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도쿄에서는 어제도 3,058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에 비해 1,000명이 줄었지만 일요일 기준으로 따지면 역대 최다입니다. 일본 전국적으로는 나흘 연속 10,00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무관중 경기가 원칙인데 야외 경기에 팬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있습니다. 일부 메달리스트는 방역 지침을 어긴 채 관광을 즐기다가 적발됐습니다. 이금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경기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일장기를 흔듭니다. 무관중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현장입니다. 本当はちょっと避けるべきなのかなとは思うんだけども、ちょっとこの機会逃したら後悔しそうだったんで、来てしまいました。 코로나 긴급 사태가 선언된 도쿄지만 거리두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최 측이 해산을 요청하지만 that you refrain from spectating along the roadside during the Tokyo 2020 triathlon events. Please keep moving. 흥이 오를 대로 오른 관람객들에겐 먹히지 않습니다. Yeah, it's fantastic to come down and watch it. It's a little bit, what's the right word? A little bit mixed emotions because of the situation at the moment. 선수들의 일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준결승에서 한국 선수들을 꺾고 은메달을 딴 조지아 유도 대표팀 선수 2명은 선수촌을 무단 이탈해 아이디 카드를 박탈당했습니다. 주일 조지아 대사관 측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에 나섰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달 31일 새벽 2시쯤 외국인 선수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IOC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It has to be within the Japanese health rules and regulations. 이런 가운데 올림픽 관련 확진자는 18명이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59명입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 일주일 사이 50만 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금요일 하루 동안 20만 명 가까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유행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크게 떨어졌던 백신 접종 속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당국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 내 신규 확진자는 55만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만 19만 4천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Cases have gone up about fourfold in the last couple of weeks. We're pushing up towards 100,000 cases a day now. 이런 가운데 내리막길을 걷던 백신 접종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접종 건수는 65만여 건, 3주 전보다 26% 늘어났습니다. 델타 변이로 큰 타격을 입은 남부 지역도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maybe I'm trying to look on the bright side of this. What's the silver lining of this is that people are waking up to this. 델타 변이의 위험성과 보건당국의 잇따른 경고음이 경각심을 자극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별로 내놓고 있는 현금 보상책도 적지 않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The 50 was about right to get me out here, but like I was saying, it really needed to be 100. And if I didn't need the money, I would have held out for the 100. 뉴욕과 미네소타, 뉴멕시코주는 백신을 맞으면 $100씩을 주고 있고 다른 주들도 잇따라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If incentives help us beat this virus, I believe we should use them. 지금까지 18살 이상 미국인 가운데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69.9%, 10명 중 7명입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 중 접종을 마친 비율은 49.6%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고비이자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접종에 바짝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진 김연아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 후보자가 어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을 지지하고 비판한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김연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한다며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서울 청담동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4채의 부동산을 가진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다며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산 아파트 등 부동산 2채를 팔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다주택 공직자를 강하게 비판한 점을 꼬집은 겁니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임명권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담을 덜게 됐지만 4개월 가까이 비어있는 SH 수장의 공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탈시설이라고 해서요. 장애인들이 점차 시설에서 나와서 사회 속에서 어우러져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정책을 정부가 오늘 내놓습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로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먼저 윤재영 기자입니다. 에어컨이 넘어지지 않게 강목으로 둘러졌고 모든 서랍엔 자물쇠가 달렸습니다. 식탁은 경첩으로 의자는 끈으로 고정됐습니다. 25살 중증 발달 장애인 이모 씨가 부모와 사는 집입니다. 식탁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걸 고정을 했더니 이제 의자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얘랑 싸워봤자 이길 게 없고 그냥 안 깨지는 걸로 바꾸자. 특수학교 졸업 뒤 어머니가 아들과 집에 갇혀 산 게 벌써 6년. 최근 앓고 있던 병이 심해진 어머니는 막막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부모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죽고 나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설을 알아보게 됐는데 또 요즘은 또 뭐 탈시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더 답답하고. 70대 어머니는 40대 중증 발달 장애인 유모 씨를 집에서 20년째 돌봤습니다. 유 씨는 종일 같은 동요를 듣습니다. 소리 좀 줄여. 엄마 귀 아파서 그래. 나이 든 어머니는 이제 맡길 곳을 수소문하지만 시설은 이미 꽉 찼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좀 쾌적한 데 가서 좀 인권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그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컨테이너 옥상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감옥에서의 생활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인권 침해가 없는 개인별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가족과 같은 주거 환경이 가능한 그러한 것들로 변화돼야 된다.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장애인이 점차 시설을 나와 살게 하는 방향입니다. 많은 선진국이 채택했고
한국에도 인권위와 유엔이 권고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탈시설은 현실성이 없고 사형 선고라고 합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따로 가서 어떻게 얘를 본다는 거예요. JTBC 윤재영입니다. 네, 국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들 입장을 들으셨는데요. 이분들의 걱정은 시설에서 나와서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마련돼 있냐는 것, 그리고 각각의 선택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준석 기자입니다.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자립하도록 한 서울시의 장애인 지원주택. 뇌성마비 지적장애인 강 씨도 4개월 전에 왔습니다. 혼자만의 공간과 물건이 생겼고 하루 평균 10시간 1:1 서비스를 받습니다. 검색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혼자서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조금 도와줘? 한번 해보려고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개인별 인력이 거의 24시간 풀로 다 붙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정도로 그렇게 조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한계도 느낍니다. 정말 한시라도 눈을 떼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립되는 삶을 산다며 주택에서의 삶이 뭐 더 행복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가 있긴 하거든요. 인력과 예산, 지역사회 인프라도 아직 불충분합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거는 아니고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 서비스라는 용어를 변경시켜서 그런 유형을 그대로 남겨둘 테고. 국내 시설에 머무는 장애인 약 3만 명 중 발달장애가 약 80%로 대다수입니다. 지난해 3월과 6월, 올해 2월과 5월에도 중증발달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살려고 맡긴 거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도 그거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뺏으려고 하시니까.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으려면 탈시설 정책도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은 민주 원리나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 지역 시장 7명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씨를 청년 인사로 영입했습니다. 김현철 동국대 석좌 교수의 둘째 아들입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YS의 뜻을 이어간다는 윤 전 총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어제 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지사직을 유지하며 경선을 치르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지만 양심과 공직윤리상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사직을 유지한 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의 수출액은 휴가가 껴있는 달이기도 해서 다른 달보다 적은 게 보통이었는데요. 올해 7월은 달랐습니다. 무역 역사상 한 달 기준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55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7월과 비교를 하면 30%가량이 늘었는데요. 반도체,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에 바이오, 2차 전지 같은 신성장 품목들까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하반기에도 이런 분기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도소득세 개편을 확정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기간을 따지지만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시기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데요. 오늘 개정안을 발의한 뒤에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권 회사 55곳이 공동으로 채용 박람회를 여는데요. 원래 이달 말로 예정이 됐었는데 코로나로 다음 달 8일, 9일로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면접 등이 진행이 됩니다. 면접 신청은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한 사랑제일교회가 어제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구청과 경찰이 현장 체증을 한 결과 200여 명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성북구청은 현재 진행 중인 시설 폐쇄 절차와는 별도로 2차 운영 중단 명령 등 추가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남 합천군의 한 야산 계곡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여성이 불어난 물에 돌입됐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났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에 의해 1시간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울산 간절곶 앞바다 500여 미터 해상에서 레저보트 한 척이 뒤집혔습니다. 이동 중 어망에 걸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타고 있던 5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이 최전방 평화의댐과 8호호를 유람선으로 관광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평화누리호로 이름이 정해진 유람선 건조가 다음 달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시험 운항을 한 뒤 내년에 정식 운항을 할 예정입니다. 모노드라마 축제인 거창 아시아 1인 극제 개막이 코로나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번 주 말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다음 달 3일로 날짜가 다시 정해졌습니다. 혼돈과 희망의 아티스트를 주제로 5개 나라 20여 개 팀이 참가를 합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곡 뚜두두두의 안무 영상도 전 세계 관심을 받으면서 유튜브 조회수 4억 건을 넘겼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지난달 K-팝 그룹 사상 최초로 16억 건 조회수를 넘긴 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코로나 백신에 맞지 않은 60에서 74세 고령층은 오늘부터 예약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126만 9천 명가량입니다. 오는 5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한편 75세 이상 가운데 아직 접종하지 않은 60만 명은 언제든 다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대출 한도가 1,000만 원에서 오늘부터는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는 1,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을 합니다. 코로나에 집단 감염됐던 청해부재 장병 가운데 음성이 나왔지만 아직 격리돼 있는 장병 29명이 오늘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습니다. 음성이 나오면 내일 격리에서 해제돼서 부대로 복귀를 합니다. 경미한 증상이 남아있는 7명은 추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려는 전 세계 나라들의 경쟁이 그야말로 치열한 상황인데요.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연합에 공급하는 백신의 가격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시장 지배력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백신의 가격이라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연합에 공급하는 백신 가격을 각각 25%와 12% 올렸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1회분은 19.5유로, 약 2만 6,700원으로 올랐고 이 모더나 백신 1회분도 25.5달러, 약 2만 9,4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두 회사는 자사가 개발한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의 우월한 효능을 앞세워서 이 가격의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 다른 국가에 공급하는 백신 가격 인상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치열한 백신 확보전을 벌이는 각국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터키의 해안 휴양 도시들에서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잡혔네요. 네, 터키 남서부 산불은 지난달 28일부터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키 DHA 통신이 불에 탄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부부가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지금까지 터키 산불 사망자는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터키 당국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마을을 벗어나라고 경고했는데요. 15년간 살던 마을에서 탈출한 주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Something is different because
No, I've never seen this before. We've had little fires before, but I've never seen this devastation. 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의 원인을 폭염과 강풍 등으로 인한 자연 발화로 추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달리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터키 당국은 자국 내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 정파인 쿠르드 노동자당이 방화에 배후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맥주 수입량이 5년 만에 가장 적었다는 소식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맥주 수입액은 1,22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4% 감소했습니다. 수입 맥주 소비는 줄어든 반면에 국산 수제 맥주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2019년 중국에 이어 수입액 2위였던 일본이 올해 10위로 떨어지면서 일본 맥주의 빈자리를 다른 수입 맥주가 아닌 국산 맥주가 메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장바구니에 뭘 더 넣기가 겁난다는 말이 더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제철 과일, 채소 가리지 않고 요즘 먹거리 가격들이 크게 오른 건 폭염 탓인데요.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삼복더위에도 소비자들은 닭을 바구니에 선뜻 담지 못합니다. 1,000원 이상 올라온 거. 아니, 2인 가족. 2인 가족. 키로 2마리예요, 2마리. 작은 거 2,000원 이상 오른 것 같아요. 네, 많이 비싼 걸 느껴요. 삼계탕용 육개는 킬로그램당 5,991원으로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000원 넘게 오른 겁니다. 이유는 평년보다 더 세진 폭염 탓입니다. 무더위를 버티지 못해 폐사하는 닭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과일과 채소도 폭염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지속된 고온으로 낮 기온이 상승하면서 생육 부진해지면서 산지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박 한 통의 가격은 평균 23,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00원, 30% 넘게 올랐습니다. 수박 아니면 여름에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처음에 이렇게 망설였다가 내리겠지 했는데 안 내려서 그냥 비싼 가격으로 그냥 먹어야 된다고 한 18,000원 사이? 예전 같으면 한 13,000원? 강한 햇빛에 약한 상추와 시금치 그리고 깻잎 등 잎 채소류 가격도 덩달아 크게 뛰었습니다. 폭염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식 수요가 늘고 거기에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값도 걱정입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41원입니다. 13주째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중형차 한 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60리터로 계산하면 6,500원 가까이 더 들게 생겼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최근 서유럽과 중국 등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미얀마 출신 로힝야족들의 난민촌이 자리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지역에도 일주일 넘게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폭우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방글라데시 남부 콕스바자르 지역입니다. 지대가 낮은 곳은 턱 밑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30만 명 넘게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에만 약 300mm의 비가 쏟아졌는데 7월 전체 강우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 2017년 미얀마군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넘어온 로힝야족 75만 명을 포함해 약 100만 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인데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난민촌의 가옥은 민둥산 비탈에 대나무와 비닐로 얼기설기 지어져 있어서 폭우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사망자도 속출했습니다. 홍수로 인해 간이 화장실은 넘쳤고 이 때문에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질병의 유행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일부 난민들을 인근 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시설로 이동시켰지만 역부족입니다. 폭우가 앞으로도 며칠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힝야족 난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폭우 피해는 기후 취약국은 물론이고 선진국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 히마찰 프라데시 주에서는 지난달 26일 폭우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서유럽에서는 지난달 중순 100년 만에 대홍수가 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곳곳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허난성의 경우 폭우로 인한 경제 손실이 우리 돈으로 치면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처럼 극심한 폭우 역시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Obviously has the connection through global warming. Okay, now, so the idea is this, that when you have an increase in the temperature of the atmosphere, you also have the increase in the water temperature. And so because of that, you will have a lot more evaporation of water going into the atmosphere. 전 세계 곳곳을 덮친 극심한 폭우의 원인과 피해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체인텍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폭우 등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 로힝야족 난민촌의 상황 너무 안타깝고 걱정됩니다. 직접 여러 차례 취재를 했던 곳이잖아요.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얘기가 나온 방글라데시 남부 콕스 바자르 지역에는 100만 가까운 난민이 살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중심에 있는 쿠투팔룩 난민촌은 구릉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야트막한 비탈의 대부분의 이제 시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300mm 정도의 폭우라면은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특히 대부분의 사람 사는 곳이 임시 거주처이기 때문에 폭우나 폭풍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통해 공급해서 연료로 쓰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폭우나 폭풍 속에서 어떤 몸을 녹이려고 가스를 쓰다가 화재가 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도로 자체가 일부 큰 길만 바닥에 벽돌을 박아서 어느 정도 튼튼한 길을 이제 만들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모래를 마대에 넣어서 길과 계단, 그걸 쌓아서 길과 계단을 만든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폭우가 내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산사태 혹은 이제 통행을 하다가 사람이 다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난민전 사이에 개천이 있는데요. 이 개천에 쓰레기가 쌓이고 흐름이 막혀서 폭우가 내리면은 주변으로 범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중, 3중의 교통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기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극심한 폭우의 원인 역시 지구 온난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워질수록 대기가 수증기를 더 많이 머금게 되고 많은 비가 쏟아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구 온난화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배출이고요. 이러한 이제 탄소 배출은 온실가스 효과를 유발해서 그 지구 전체의 온도가 지난 그 수십 년 동안에 몇 도, 1, 2도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증기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단순한 이제 강수량 증가를 넘어서서 폭우, 폭풍 등 예상할 수 없는 기상교란, 기상재해 그 빈발로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엔 폭설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폭우를 포함한 이상 기후들, 이제 기후 취약국을 넘어서서 지구 전체에 닥친 재앙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이 앞장서고요. 공동체적인 대응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후변화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일은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식을 그렇게 바꿔야 되고요. 이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난민 후원, 개발 원조 확대, 적극적인 환경 대책, 이런 걸 이제 유엔 주도하에 기후 변화와 개도국 개발 원조 이런 걸 연계해서 서로 공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체인텍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구촌을 강타한 유례없는 폭우 피해를 보도하면서 누구도 어떤 국가도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재난 앞에서 빈국과 부국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선진국들의 기후재난 대응 의지를 가늠해 볼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전해드립니다. 무더위 속에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60mm, 많은 곳은 90mm 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습도가 높은 만큼 찜통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이 30도, 광주 32도, 대구가 33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